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턱관절을 치료하니까 좋아진 실제 호전 사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최근에 치료를 마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또 바로 이영준 박사님께서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간에도 유창길 원장님께서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턱관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증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턱관절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 예. 그걸 제가 느끼고요, 방송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꾸준히 턱관절 치료법, FCSTO법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턱관절에 대한 인식이 생겼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은 어떤 병에 대해서 원인이 턱관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말도 안 된다. 혹은 너무나 생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가요? 실제로 저에게 턱관절 치료를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말씀을 들어뵈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한번 쭉 들으셨다 그래요. 예. 어떤 자기 병과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데 턱관절을 치료했다. 턱관절이 원인이라서 턱관절을 치료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이영준 박사님 방송이나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턱관절에 대해서 쭉 이제 오랜 시간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턱관절 균형학회 학회가 이루어지고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턱관절 균형학회가 정의원 학회가 또 되고, 이런 턱관절 균형을 이용한 치료가 한의학계 내에서, 의학계 내에서, 치의학계 내에서 정식적인 치료로 인정받는 과정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쭉 밟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쭉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꾸준히 들으시다 보니까 턱관절이 정말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가진 증상이 방송에서 얘기한 증상과 같은데 이게 안 나는 이유가 턱관절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결국 처음 듣고서 이게 턱관절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우리 몸의 좌우 불균형, 턱관절에서 원인이 온다. 이 결론에 본인들도 도달하시게 되면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실제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저희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애청자, 시청자분들께서는 평상시에도 건강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마음과 몸을 참 건강하게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몸도 건강해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예. 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 들어보면은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직업 생활 하시면서 힘들게 또 일하시는 와중에 들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일하시면서요, 이 방송을 들으신 건데 운전하시는 게 힘들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고 턱관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은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래 앉아 계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척추에 변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척추가 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이 휘고 척추 골반 휘고, 그러면서 턱관절이 틀어지니까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방송 들으시다 보면은. 예. 그래서 두개골, 목뼈, 등뼈, 허리, 골반, 척추를 잡아주는 게 턱관절 치료 FCST 요법인데, 이 기사님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택시 기사님 한 분 또 치료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3개월간
이 턱관절 치료 FCSD요법을 받으신 기사님인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적어주신 증상,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머리가 몽롱하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그러니까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머리 쪽에 신경과 혈액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순환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이 턱관절의 원인이 있는 분들은 역시 머리 쪽에 항상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택시 기사님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그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구멍을 막게 되고 그로 인해서 머리가 두통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지거나 머리가 맑지 못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이 이제 두 번째 불편하신 증상은 코로 숨을 쉴 때 한쪽으로만 숨을 쉴 수가 있어서 그게 불편하신 거였는데 그 이유는 코가 한쪽으로 휘었다. 코 안에 비중격이라고 코 가운데에 가로막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가로막이 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휜 줄을 모르셨대요, 코가. 예. 사실 저도 그 비중격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바로 했던 게 예. 저도 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불편하신 느낌을 잘 아실 수 잘 알죠, 예. 이 기사님은 그래서 한쪽 코로만 숨을 쉬시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찰을 받았는데 비중격 망곡, 예. 코 안에 뼈가 휘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본인의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닐 때는 코가 좀 약간 휘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저같이 FCST요법 턱관절 균형학 전문가라든지 코만 진료하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분은 좌우에 콧구멍이 있을 때 휘다 보니까 한쪽 콧구멍은 작아지고 한쪽은 넓은 거죠. 한쪽 콧구멍은 공기의 들숨 날숨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콧구멍이 좌우가 짝짝이가 되면은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든 경우도 있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심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본인 코가 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가 정말 많이 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코가 많이 휘어 보이지 않는데도 코 쪽이 뭐가 불편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경우도 많죠. 예. 턱관절 치료를 받아오신 분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휜 줄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코가 휜 분들은요, 안면 비대칭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있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호소한 증상이 아주 격렬하게 불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코도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건가요?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은 턱관절은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죠. 예. 그리고 턱관절이 틀어지면 머리 두개골의 불균형을 유발하죠. 코는 머리 이 두개골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휘어지면 코도 당연히 휘어지게 돼 있죠. 머리에 그렇군요. 붙어 있으니까요, 코는. 예. 근데 턱이 밑에서 이 두개골과 코를 받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 턱이 기울어지면 머리도 기울어지고 코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땅 바닥 중력으로부터 중심을 잡으려는 본능적인 우리 몸의 조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휘면요. 휜 상태에서 다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뼈가요. 예. 그러니까 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땅바닥 중력으로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휜 상태에서 다시 코가 한번 꺾여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코가 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개골도 휘는 거고요. 척추도 그래서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가 휜다는 것은 중력으로부터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인 보호 기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증상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증상들을 내보내면 우리 몸에 신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오면 문제가 생겼다. 예. 척추가 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척추가 중력으로부터 수평을 잡지 못하고 휘어나가면서 중심을 잡고 있구나.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쉬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얼굴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틀어지면 안면 비대칭과 두개골이 비대칭이 되면서 콧구멍이 반드시 한쪽을 휘거나
코 중심이 휘고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거나 이렇게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님이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증상이 입을 벌리게 되면 지그재그로 벌어진다. 아, 이게 턱관절에서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턱이 아프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릴 때 잘 벌어지지 않거나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증상이 왼쪽 무릎과 허벅지가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그 택시 기사님들 보면은요, 이렇게 다리 쪽, 무릎 쪽, 허리 쪽, 하체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허리, 다리, 무릎 쪽이 쑤시고 아프고 저리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허리, 다리, 무릎, 발목, 종아리가 차갑고 시리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이런 경우는 수승 화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아래로 순환이 안 되는 건데 허리, 척추, 골반, 고관절의 좌우가 균형이 깨지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신경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똑바로 돼 있고 골반이 똑바로 돼 있으면은 다리, 무릎에 불편한 증상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틀어붙이다 보니까 목도 틀어지고 등뼈, 허리뼈, 골반뼈 틀어지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체 쪽으로 쑤시고 저리고 아픈 증상,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체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기사님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예. 이 기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정말 전신에 모든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턱관절 치료 후에는 어떤 증상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분이 말씀하신 증상 짧게 머리 쪽에 맑지 않다, 개운하지 않다, 몽롱하다. 예. 머리 쪽으로 호소하셨고 코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 그래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다. 입은 턱이 지그재그로 벌어지고 움직일 때 불편하다. 그리고 왼쪽 무릎과 허리, 허벅지 쪽이 바늘로 쑤시듯이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 코, 입, 그리고 쭉 내려와서 허리, 무릎까지 몸의 전체에 상하 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오셨을 때 첫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예. 두개골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목뼈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턱관절은 또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허리뼈 휘어 있고 고관절이 틀어져 있으면서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좌우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몸에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다리까지 상중하로 다 증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빨리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맨 위에 있는 턱관절을 잡아야지 머리부터 목, 허리, 골반, 무릎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척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첫날부터요. 밤에는 밤에 잘 때 끼는 보조형 턱관절 균형 장치를 끼게 하고 낮에는 맞춤형 턱관절 균형 장치. 오늘 제가 지금 한번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예. 저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끼고 왔거든요. 아, 이제 그 꼭 뭐랄까요? 권투 선수가 그 입안에 끼는 그 보호 장치 같이 예. 생기기도 했고요. 입안에 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 TV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 치아 모양에 맞춰서 잇몸 모양에 맞춰서 틀을 떠서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낄 수 있게 끼고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도 운전하실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직접 한번 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준비해온 보조 그 장치를 한번 착용해 보셨는데요. 예, 말씀 한번 제가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낀 상태에서도 말을 90%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예, 가능하네요. 아무래도 입안에 이게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한 발음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상생활하면서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끼고서 낮에 생활을 하면은 낮 시간 동안에도 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척추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밤에도 밤에 끼는 보조형 턱관절 장치를 끼고서 자니까 밤낮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생활을 하면서 틀어지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턱관절 균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사님은 한약도 쓰질 않고요. 딱 이 턱관절 치료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하니까 한의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서 치료하셨고요.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이 기사님이 이제 적어주신 이제 치료 후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읽어드려 보면은 머리가 시원해졌고 입도 똑바로 열고 닫아지고 양쪽 코로 모두 숨을 쉴 수가 있고 허벅지와 무릎을 찌르듯이 아프던 것도 없어졌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서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한약도 쓰지 않았는데도 몸의 구조를 잡아주니까 머리부터 다리까지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예. 그 몸을 낫게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 턱관절을 치료해서 참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님의 사례를 보면은 한약 한 첩을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신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 턱관절 좌우균형을 맞춰주니까 뇌로 올라간 통로가 뻥 뚫려서 머리는 맑아지죠. 예.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니까 안면의 비대칭, 두개골의 비대칭, 얼굴 윤곽의 비대칭이 개선되면서 코가 가운데로 오니까 코를 양쪽으로 시원하게 숨 쉴 수가 있게 되죠.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양쪽 턱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입이 지그재그로 벌어지던 게 자연스럽게 쫙쫙 잘 벌어지게 되고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척추 구조가 반듯해지면서 허리와 골반, 고관절이 균형을 맞으니까 허리, 무릎으로 쑤시고 아프던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턱관절을 이용해서 두개골과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다리까지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전신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을 때 잘 낫지 않는다. 그런 때 원인이 턱관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구조의학을 치료하는 걸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구조적인 면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가 두개골과 척추 전체를 한 번에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오늘은 턱관절 치료 후 호전된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